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김건희 여사 의혹, 최대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여부인데요. 이 사건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관여가 돼 있는 건지, 관여가 안 돼 있는 건지 서로 간에 이야기가 달라서 팩트로만 한번 쫙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의혹을 몇 년째 지금 꾸준히 취재해 오고 있는 뉴스타파의 시빈보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뉴스타파만 열심히 취재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네.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 재판을 지금 몇 번 했어요? 재판을 한 27, 8번 정도 했죠? 이 재판은 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그 세력으로 예. 지금 검찰이 기소한 사람들의 재판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23번 정도 했다. 네. 그럼 거의 다 가보셨어요? 제가 갔을 때도 있고요. 제가 못 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 가서 내용을 뉴스타파의 좀 다른 취재 기자 정리해서 하여튼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는데 예. 그럼 갔을 때 타사 기자들도 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항상 있긴 있어요. 있어요. 한두 명씩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자가 네. 예, 뉴스타파 기자 말고도 제가 알아보니까 법조 기자들이 서로 풀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원하는 언론사만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여러 개가 돌아가잖아요. 이제 원하는 언론사 법정에서 예. 법정에서 이를테면 뭐 조국 재판도 돌아가고 뭐 요 사건 재판도 돌아가고 뭐 그렇죠. 다른 재판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재용 어. 재판도 돌아가고 어. 그럼 이제 언론사별끼리 이제 나는 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취재할 거야라고 하면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한 뭐 몇 개 언론사가 모여서 돌아가면서 이제 재판을 들어가서 이거를 타자를 쳐서 타이핑을 해요. 예 풀단에 들어오는 기자들끼리는 공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몇 개 언론사가 네. 공유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네, 그 돌아가고 있는 풀단이 5개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5개 정도. 예, 5개 정도의 재판을 언론사들이 풀단을 공유하면서 가니까 언론사들이 다 들어가진 못할 거고요. 근데 왜 선택적으로 들어가겠죠. 기사가 안 나오지? 그게 사실 정말 이상해요. 4월 정도만 해도 네. 기사들이 좀 나왔었어요. 몇 나왔어요? 군데 언론대에서 썼어요. 네.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뭐 더 팩트라는 언론사에서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 기사가 나와도 사실은 다른 언론사에서 반응을 좀 안 한 면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재판을 한 번 보고 기사를 쓰면 약간 내용이 단편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략을 매번 재판 때마다 나오는 내용을 기사로 쓰지 말고 이것들을 쭉 지켜보다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맥락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충분한 맥락을 보여주면서 쓰자라고 이제 저희도 전략을 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네.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렇습니다. 8월 말 정도로 물론 아직도 저희가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증인들이 몇 명 남아 있긴 하나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좀 해소가 돼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게 네. 그 기사 가치는 충분히 있고 네. 마무리됐고 재판정에서 나온 진실 사실로만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네. 나온 것들이 이번에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란 말이죠. 맞습니다. 3번 하나- 보도했는데. 예. 네.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3개를 보도를 했는데 네. 그 기사의 순서에 구애받지 마시고 네, 네, 네. 일단은 우리가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이게 BMW 딜러죠. 네. 이게 도이치모터스가. 네. 그래서 한국에서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무슨 뭐 기술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주가가 예. 뭐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른바 호재 예. 이런 거를 가질 수는 없는 종목인 것 같고. 뭐 호재라고 하면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기간 중에 있었던 호재라고 하면 예. 미국에 있는 어떤 무슨 부품 수리 업체 뭐 이런 업체와의 어떤 협업 공시가 있다거나 그 정도로 아니면 짜잘한. 어디서 뭐 투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예. 정도의 호재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회사에 예. 김건희 씨가 투자를 했습니까? 네, 엄청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예, 예. 그 투자를 직접 한 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40억 정도 되죠. 근데 이게 40억. 순수하게 네. 제가 이를테면 10억을 가지고 도이치모터스를 한번 쭉 샀어요. 그러면 제 투자금 10억이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걸 한번 팔았다가 예. 또 다시 10억을 샀어요.
그럼 이제 제 투자 액수는 검찰이 볼 땐 20억이 되는 거예요. 아, 똑같은 10억이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재투자를 하면 김건희 여사의 그 투자액이 40몇 억이라고 할 때 그 투자액은 한 몫에 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어쨌든 매수액의 총 합이 40몇 억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거는 네. 검찰 기준으로 그렇다. 네, 검찰 기준으로. 예. 검찰 기준으로 40몇 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네. 직접 매매한 경우도 있고 예.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후보 시절의 말대로 네. 그냥 1인 매매 맡긴 경우도 있다. 네.라고 주장하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맡긴 거예요. 맡기기는. 맡기기는 확실히 맡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이 사건을 1차와 2차 작전 시기로 나누는데요. 오늘 검찰은 5차로 나눠요. 5번 정도의 예. 주가 조작 시도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어떻게 1, 2차로 나눈 거냐면 이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람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람 선수 기준으로 선수 기준. 1차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이모 씨가 주도한 그거를 1차로 보고요. 예. 2차는 그 비인베스트라는 회사 대표랑 토러스증권 지점장이 주도한 이 시기를 2차로 보고 선수가 바뀌었군요.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아, 나는 이모 씨가 주범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이모 씨가 예. 이 씨가 유독 많아서 이제 헷갈리는데 예. 첫 번째 1차 작전의 이모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계좌를 맡겼다고 하는 그 이모 씨는 예. 1차 작전에 들어왔다가 예. 그러니까 그게 2009년 12월부터 2010년 중반 정도까지 빠져요, 이 사람은. 아, 골드만삭스의 리. 골드리라고 합시다. 골드리. 아, 골드리. 네, 좋습니다. 골드리는 네. 1차 때 하다가 네. 빠지고 그렇습니다. 예, 2차 때는 2차 때는 이제 비인베스트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투자 부티크 같은데 투자 있잖아요. 부티크 있죠. 예. 예. 직원 한 5명 정도 예, 있는 그렇죠. 그 비인베스트라는 회사의 이모 대표와 아, 여기는 뭐 2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2차리 좋습니다. 2차리. 그다음에 예, 골드리. 토러스증권의 예. 강남 지점장이었던 김모 씨. 아,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역인 거고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주역은 권오수 회장이죠. 권오수 회장은 1차 때도 주역, 그렇죠. 2차 때도 주역이니까.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러프하게 정리하면 1차 때는 권 플러스 아까 골드리. 그렇죠. 골드리. 네, 그다음에 예. 2차 때는 권 이차리. 플러스 이차리와 토러스 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주가 조작 그 취재를 해보면 네. 가장 죄질이 나쁜 게 그 네. 회사의 대주주 네. 회장이 나서서 그렇죠. 주가 조작을 한 거는 정말 주주들에 대한 보통 개미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크나큰 배신이거든요. 이건 맞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이 그냥 은밀히 들어와 가지고 네. 먹고 튀는 거는 네. 회사 대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회사 대표가 교체가 되는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장사를 누가 이제 인수를 하고 새로 들어온 요 세력이 주가 조작전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이 경우는 원래부터 이 회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 회사의 어떤 대주주인 사람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로 이 사람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명함 있잖아요. 그건 확인이 됐어요. 김건희 여사가 네, 도이치모터스 이사라는 명함을 그렇죠. 가지고 다녔다. 그래서 그 명함이 뭐 찍혀 있는 뭐 인터넷 예. 사진도 있는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그 서울대 그 대학원에 대학원 다닐 때 원우수첩에 원우수첩에 김건희 이제 본인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사진 있고 거기 밑에 도이치모터스 이사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기획 및 디자인 담당 이사였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 대선 과정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캠프 측의 주장은 이것은 그냥 이제 말하자면 그 권오수 회장이랑 김건희랑 친하니까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고. 무보수 명예직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판례를 보면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그러니까 내부자로서 어떤 회사의 정보를 취득해서 주식을 사서 시세 조정에 참여한 경우 내부자냐 상근 이사냐 비상근 이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판례에서는. 예. 예. 근데 이게 내부자냐 외부자냐라는 게 사실은 학교에서도 겸임 교수, 네. 뭐 어디 땡땡 연구소 그렇죠. 실장, 비슷한 느낌이죠. 예. 무보수 명예직
꽤 많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권오수 회장이 죄질이 좀 나쁘다. 주가 조작 네. 중에서도 이거는 대표인 네. 거고 그다음에 네. 본인이 원우회 수첩에 이렇게 이사라고 돼 있었다면 네. 김건희 여사가 예. 그럼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누가 이거 그럼요. 올리지를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복수의 증언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김건희 여사도 내부자 최소한 행세는 했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과 네. 뉴스타파의 취재가 좀 이제 네. 다른 것이고 예. 뉴스타파의 취재는 네. 돈과 계좌와 주식을 다 맡겼는데 네. 게다가 이게 이사라는 명함을 네. 파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 네. 건데 네. 이걸 몰랐을 수가 있나? 그거 플러스 이제 예. 그건 거기까지는 의심이고요. 예. 저희가 이번에 보도한 내용은 그 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매매를 했다. 매매를 했다. 예, 직접 매매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라는 거는 선수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1차 시기에 1차 시기에 골드리가 주도하던 시기에 골드리 때 네, 예. 요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가 계좌를 한번 공개를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공개를 하면서 예. 자, 이거는 우리가 이 계좌에 이렇게 찍혀 있긴 해.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긴 샀어. 김건희 여사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한 게 아니고 골드리가 한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맡기기만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워딩은 없지만 어쨌든 도이치모터스라는 주식을 선택한 것, 매수하기로 선택한 것도 골드리가 알아서 한 거야. 골드리가 예. 알아서 한 것이다. 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좌를 공개했는데 골드리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가지고 거래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날이 딱 5일이에요. 5 거래일. 예. 1월 12, 13, 25, 6, 7, 8, 9 이렇게 5일을 거래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7일. 예. 7일 동안 거래를 했는데 맨 앞에 날 1월 12일 거래는 골드리가 안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저희가 밝혀진 겁니다. 아. 1월 11일 거래를 골드리가 안 했다는 근거는 뭐냐면 예. 녹취록이죠.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화 주문으로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오더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나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식 대략 얼마 가격 선에서 얼마 어치를 살 거다. 얼마치를 살 거다. 그 통화 녹취록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증권사 직원이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얼마고 전화를 걸어서 얼마인데 2,400원 정도까지 천천히 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네 그러세요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1월 12일에 거래는 골드리의 개입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과 통화해서 주문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법정에서 골드리가 나와서 1월 12일은 내가 안 했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네, 이미 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골드리의 증언과 어.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보면 적어도 그 7거래일 중에 하루 1월 12일만큼은 김건희 여사 직접 매수했다라는 건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것이 네. 1차 작전 세력 골드리가 네. 그 주도했던 그 시기 때 네.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매매했다는 거는 네.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바로 의미가 됩니까? 연결이 됩니까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구성한 논리로 보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요 7거래일 동안의 거래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래냐라고 했을 때 검찰은 다수의 거래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예. 왜냐? 이것을 공소장에 넣어놨습니다. 이 7거래일 동안 거래 중에 야 1월 12일 뭐 9시 몇 분 몇 초에 너 거래했어. 몇만 주 주문 때렸어.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통정매매야. 통정매매. 예. 서로 알고 매매했다. 그렇죠. 예. 이를테면 주가 조작 세력들 간에 얘가 A라는 사람이 내놓고 뭐 1분 만에 얘가 똑같은 물량을 산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경우에 통정매매가 되는데 그렇죠. 혹은 너 1월 12일 며칠에 고가 매수 주문을 냈어. 고가로. 예. 예. 그리고 허수 주문을 냈어. 종가 관여 주문을 냈어. 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아. 그런데 1월 12일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된 거래 가운데 51건의 거래가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소장에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뭘로? 주가 조작의 범죄 사실로. 범죄 사실로?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게 김건희 여사 쪽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하고 난 몰랐다 진짜 끝까지 주장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재판 가서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하고 재판 가서 이제 다투면 됩니다. 검사랑. 그러네. 근데 예. 검찰 내부적인 논리, 이 공소장의 논리에 이미 1월 12일에 거래가 들어있고 그 1월 12일에 거래를 김건희 여사 직접 했다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억울함은 검찰 조사 가서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법정에 가서 얘기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예. 두 번째 네. 그 시기 1월 두 번째 시기 2차 예, 시기. 2차리 네. 2차리가 주도를 했었을 네. 때 네. 김건희 여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선 동안에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1차 작전 시기는 계좌 빌려줬지만 전혀 몰랐고 전혀 몰랐고 2차 작전 시기에는 계좌를 빌려준 적도 없어예요. 계좌를 빌려준 적도 없어. 예. 그러니까 나 혼자 했어. 예, 1차 작전 때 골드리가 이거 주식을 많이 사놨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식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직접 매도를 했다. 다 판 것뿐이야. 예.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 골드리로 예. 골드리한테 1인 매매를 맡겼는데 손해를 본 것 같고 예. 그래서 그걸 다시 계좌를 환수를 해서 그렇죠. 나중에 그냥 팔았는데 팔았을 내가 뿐이야. 무슨 뭐 주가 예. 조작이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대통령실 아니 저기 윤석열 캠프의 해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상하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5개 그러니까 첫 번째 골드리가 사용한 계좌 말고 4개 계좌를 옮겨가면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뭐 골드리가 사는 거를 정리매매하는데 그렇지. 굳이 뭐 이렇게 옮겼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했으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믿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네. 저희가 이제 재판에서 또 취재를 해보니까 2차 작전 세력이 아까 말씀드린 이차리 있잖아요. 이차리가 운영하는 비인베스트의 비인베스트에 사무실을 검찰이 압색을 했는데 어. 그 중에 한 컴퓨터 노트북에서 김건희.xlx 파일이 나온 거예요. 그 파일이 예. 의미하는 거는 그 김건희.그 XLX의 파일, 엑셀 예. 파일이잖아요. 예. 그게 나온 게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그 파일에? 근데 검사의 워딩은 그대로 얘기하면 예. 김건희 여사의 그 미래에스 그러니까 그때는 대우증권인데 예. 대우증권 계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잔고 및 입출고 현황 그리고 토러스증권 계좌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토러스증권 계좌에 주식 총계와 그것을 현금화한 총계, 현금화했을 때의 그 현금 액수. 이게 근데 왜 여기로 들어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차 네. 세력과 예. 해서 재미를 못 보고 그냥 내가 다 회수했다. 네. 라고 하면 2차 주가 조작 세력의 예. 사무실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1차 주가 조작 세력이 넘겨줬거나 네. 또는 김건희 여사가 네. 넘겨줬거나 그렇죠. 이거 개인정보인데 다. 개인정보죠. 개인 금융정보가 네. 어떻게 다 들어가 있고 그걸 네. 파일로 정리를 해서 네. 그러면 같은 주가 조작 세력이 아니면 네. 이게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어디 그 파일에 이 김건희라는 이름이 그래서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검사가 예. 이제 검사는 지금 김건희 여사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이차리 그러니까 예. 비인베스트의 이모 대표 이 사람의 지금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건희 파일을 제시를 한 거예요. 야, 니네 사무실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니? 너 김건희 계좌 니네가 관리한 거 아니야? 이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게 왜 우리 직원 컴퓨터에서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검사가 얼마나 또 열이 받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검사가 뭘 제시했냐면 야 그러면 너 김건희한테 돈 빌린 적 있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돈 빌린 적이 있어요? 도이치모터스와 별개로 예. 김건희 여사가 이 비인베스트에 비인베스트에 15억을 빌려준 사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야? 그럼 그러니까 빌려준 건지 네. 아니면 투자금으로 쓰라고 그때는 했지만 차용증만 네. 써놓은 건지 그거는 그것도 알 수 없지만 알 수가 없는 거지. 도이치모터스와 별개로 다른 회사에 투자할 때 김건희 여사가 비인베스트에 15억을 빌려줬는데 예. 15억을 빌려줄 때는 네가 투자를 받았는데 혹은 돈을 빌렸는데 그렇죠. 이거는 너가 전혀 모른다고 네. 이 파일은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추궁을 한 거예요. 재판장이 잘 판단을 하겠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뭔가 모순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정황이 예. 이제 그 당시에 비인베스트가 관리했던 전주의 계좌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같이 도이치모터스의 주주 중에 하나고 몇 명이 했겠지. 예, 권오순 예. 회장이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비인베스트의 이사 핸드폰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전주한테 누구누구님 공인인증서 USB로 잘 받았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 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김건희 여사는 아니지만 그렇죠. 검찰이 보기에는 야 너가 다른 전주권은 USB로 관리까지 했어. 그 그렇지. 공인인증서 받아서. 그렇지. 근데 물론 압색을 했을 때의 시점은 사건이 일어나고 10년 뒤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가 조작은 2010년부터 12년인데 압색은 2021년 9월에 했단 말이에요. 예. 10년 지나서 뭐 USB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 어. 메시지 하나가 나온 거예요. 어.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물론 압색에서 그 공인인증서 같은 게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전주를 너네가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김건희 것만 안 했다고? 김건희 XLX 파일이 있는데? 라고 또 추궁을 한 거예요. 야, 이게 1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랄지 이런 거는 네. 나올 가능성이 없고 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증거 무슨 사실은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면 서로 네. 간에 치밀하게 하루에도 수십 번 대화를 한단 말이죠. 하죠. 이번에 나왔어요. 문자도.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게 분명히 이제 그게 이제 통정 매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뭐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당연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이 파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비인베스트는 이게 저희가 처음 보던 게 2020년 2월이잖아요. 예. 그리고 압색은 1년 7개월 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1년 7개월 동안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예. 다 지웠을 텐데 그거를 모르고 놓친 거예요. 제가 볼게는. 그래서 하나가 딱 남아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겠지만 예. 이건 뭐 물론 저 예단입니다. 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견된 파일의 의미가 작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통정 매매는 서로 간에 엄청 연락이 오간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토러스 김 씨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딱 사건이 터지고 이제 조사 들어오니까 도망을 갑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수를 해요. 자수를 하고 검찰에 가서 자기의 10년 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내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까였구나. 네. 그래서 까였구나. 그래서 까인 건데 예.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비인베스트 사람하고 이 토로스 김 씨 간에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나온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예. 10년 11월 1일의 일인데 2010년 11월 1일 전날에 토로스 김이 비인베스트의 민무 이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요. 야 내일 한 3,300원 정도 가격에 8만 주 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또 문자를 보내서 시간은 한 11시 44분쯤 내놔라 이거죠. 근데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나옵니다. 11시 44분 38초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담했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주가 조작 세력이 사용을 했다. 이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8만 주를 누가 샀냐? 주가 조작 세력이 또 다 사가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사고 네, 파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서로 간의 메시지가 오건 다음에 그 메시지의 내용대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실행이 된 내용 이런 것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네, 한 번이 아니고. 그러면 계좌가 이용됐는데 주가 네. 조작 세력에게 이용된 거는 지금 팩트네요. 그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나는 주가 조작 세력이 이 뭔가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몰랐다? 네. 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주장할 수는 있고요. 예. 그러니까 1차 작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을 하면 안 되고요. 이미 드러났으니까. 2차 작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존의 주장은 철회하고 수정을 해야죠. 뭐라고? 계좌 맡긴 적 없고 나 혼자 팔았다라고 한 주장. 김건희 여사가. 이제까지 캠프에서도 그렇고 예.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 네.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게 해명이 되는 상황입니까? 전혀 안 되고 있죠.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어떤 예.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 차례 보도를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첫 보도 때 한 번 나왔는데요. 예. 요지는 이거죠. 그 세 개의 녹취록 저희가 세 개의 녹취록을 보도했는데 세 개의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정상적으로 1인 매매를 맡긴 것의 증거일 뿐이다. 예. 아까 그 골드리한테 예. 1인 매매를 맡긴 것의 증거다. 왜냐하면 1인 매매를 맡기면 증권사 직원이 원래
원래 계좌주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1월 12일의 거래는요. 1인 매매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가 그 HTS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주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주문할 수 있는데 그냥 증권사 직원과 전화 주문을 했다는 녹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2일은 대통령실이 말한 1인 매매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그냥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한 것을 입증하는 녹취다. 자발적으로. 네, 이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다른 두 개의 녹취에 대해서 저희가 1월 13일 녹취랑 6월 16일 녹취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녹취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 죄송합니다. 녹취록. 1월 13일 녹취록은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과 유일하게 그래도 상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골드리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 김건희로부터 1인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거래해 주쇼라고 얘기를 하니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골드리가 전화해서 이렇게 하라는데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하는 녹취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일단은 대통령실이 말하는 1인 매매는 사실 용어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1인 매매는 법적으로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 간에만 성립이 되는 거래입니다. 그렇죠. 예. 이건 자본시장법에 그 1인 매매 요건이 자꾸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있습니다. 법에. 예. 예. 그래서 대통령실이 말한 1인 매매는 어쨌든 용어는 틀렸지만 저희가 선의로 해석해서 이것을 아마도 대리인 지정을 한 것을 1인 매매로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일단 받아들이면요. 대리인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이 얘기한 대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나 말고. 그렇죠. 나 말고 내 계좌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 완전히 신탁이에요. 맡겨버리는 거야. 예.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죠. 예. 그런데 대리인이 그럼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증권사에서는 이것을 원래 계좌주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선관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은 뭐 VIP다 이러면 알려주는 게 좀 더 성의가 있고 또 혹시나 이 사람이 이상한 거래를 했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크게 손해를 봐가지고 그렇지. 나중에 계좌주가 막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어쨌든 이렇게 전화해서 알려준 거예요. 사후에 통보는 해줘요. 예. 그러니까 보통 본인이 거래를 하고 예. 뭐 일종의 이제 이거 신탁이 완전히 맡겨버린 거기 네. 때문에 네. 당신이 뛰어난 골드만삭스 네. 출신이니까 네. 알아서 해.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그렇죠. 하자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사후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1인 매매인데 네. 이건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던 거고 예. 대통령실 해명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좋습니다. 대통령실 해명이 맞다고 쳐요. 그럼 1월 13일의 매매는 대리인이었는데 대리인의 거래를 계좌주한테 알려준 거라고 쳐요. 그렇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하냐면 아까 제가 골드리가 7거래일 동안 거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7거래일 1월 12, 13, 1월 25, 6, 7, 8, 9. 1월 10일 거래는 김건희 여사 직접 했고 1월 13일 거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그 증권사가 전화한 녹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25, 6, 7, 8, 9도 그러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해서 컨펌 받았어. 그렇죠. 이게 정상이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1월 25, 6, 7, 8, 9의 거래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시세 조종성 거래예요. 근데 검찰은 그게 바로 주가 조작 시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1월 예. 12일도 주가 조작 시기지만 예. 이거는 더 문제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거래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뭐 종가 이때는 동시효과가 있던 시절인데요. 예. 2시 50분에 동시효과 끝나잖아요. 그때 막 수만 주를 주문해서 그냥 종가를 올려버리고. 다음 날 거래를 위해서. 네. 그리고 뭐 점심 시간에 엄청 팔아놨는데 그걸 또 닭전세를 사가고 또 그 같은 날 오후에 그거보다 더 비싸게 또 사고. 하여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저희가 명명하기로는 시세 조종성 거래를 더 심하게 했던 때가 이 검찰도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시세 조종성 거래. 예. 1월 25, 6, 7, 8, 9인데 저희는 1월 12일과 13일만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했거나 최종 승인했다라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아니야. 1월 25, 6, 7, 8, 9의 거래도 김건희 여사가 다 최종 승인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해명이 꼬여버린 거네. 네. 오히려 자승자박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명은 아예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건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골드리랑 같이 골드리랑 5월 달까지 골드리한테 맡겼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하고 거래 끊었다. 그렇죠. 절연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좌가 신한 계좌인데 신한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아예 딴 데로 우리는 옮겨버렸다. 동부증권으로.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확실히 절연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6월 16일에
이제 옮겼잖아요 주식을 동부증권으로. 동부증권 직원과 김건희 여사 통화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 뭐라고 말하냐면 저하고 골들이 빼고는 아무도 거래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주가 조작 그 취재를 하다 보면은 그 세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세력은 크고 어떤 세력은 100억 내놓고 어떤 세력은 50억 내놓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큰 만약에 같이 했다면 이 정도 말을 할 정도면 굉장히 네. 큰 세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A, B, C, D, E, F라는 예. 세력이 함께 네. 지금 모이는 게 주가 조작 세력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중요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6월 16일 당시에도 그럼 골드리가 동부증권 계좌를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라고 예. 이제 저희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했지만 그 김건희 여사의 워딩에는 제3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 그렇지. 골들이 말고는 다른 사람이 했었으니까 이제 걔는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지. 말한 거잖아요. 이 제3의 인물도 저희가 지금 뭐 찾고는 있습니다. 찾고는 대단합니다. 이 주가 조작 세력 여러 사람들이 하고 먼저 빠져나가서 네. 먼저 이득을 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또 사실은 맞아요.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예, 밀고를 하게 되고 예. 나는 사실은 네, 네. 피해만 봤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가끔 재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네, 네. 재밌군요. 그러면 왜 샀고 얼마에 팔았고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얼마를 얻었는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팩트는 없는 거죠. 어떤 팩트요? 일반적으로 그 아. 주가 조작 참여했으면 예. 네. 어느 정도는 많이 벌었을 거야. 뭐 이렇게 네. 지금 의심을 하는. 그게 완전히 사실로 확인된 팩트는 아니지만 예. 대선 전에 SBS에서 음, 김건희 여사의 거래 내역을 입수했다면서 보도한 적은 있습니다. 이 거래 내역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숫자들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숫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일치를 하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SBS 보도의 출처는 그냥 수사 당국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보도가 된 적이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SBS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9억 원 정도 그 9억 원? 시점까지 9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봤다라고 보도를 했고 오.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윤석열 캠프 측이 음.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그 괴문서다 그렇죠. 말하자면 출처도 아. 불분명 괴문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음. 저희도 어쨌든 그 계산을 지금 해보려고 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통령도 예. 고발 당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허위사실 공표한 건 맞으니까. 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팩트로만 쭉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인데 네. 제대로 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네. 왜 어떻게 해서 검찰의 포지셔닝이 저는 가장 궁금한데 네. 검찰은 첫 번째 검찰은 지금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 네. 보통 일반 사람이면 불러다가 조사하고 네. 핸드폰 까라고 하고 네. 압수수색하고 네. 그리고 뭐 소환한 다음에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맞고요. 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지금 말하자면 증인, 그러니까 법정에 직접 나왔건 간에 아니면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건 간에 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예. 그런데 그 80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되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냥 그래? 증권사 직원, 그리고 그냥 브로커구나. 네. 예.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돈을 적게 태운 사람, 그렇겠죠. 네. 많겠지.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조사는 받았어요. 검찰에 나와서. 예. 이 법정에서 보면 이제 검찰이 증인을 신문할 때 진술 조서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면 굉장히 사건의 관여 정도가 낮은 이를테면 저희가 좀 속된 표현으로 잔챙이 같은 인물도 예. 조사는 받았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최소 조사는 받았다. 왜냐하면 기소는 그 다음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물적 증거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관여한 게 맞는지 아닌지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물적 증거를 가지고 신문을 하고 추궁을 해서 음. 자백을 하면 이제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증거를 찾고 이게 사실은 수사의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했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어땠나요? 대선 전에 소환 조사 통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쪽에서 대선 전까지는 곤란하다라고 밀었단 말이에요. 대선 끝나고 나서도 아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참 그럴 수 있나? 저희가 아까 그 뭐 검찰의 기준으로도 40억 정도를 네, 아무리 그 좋게 봐줘도 그래 돈만 태웠다. 선의로 해석해서 네. 주가 조작 세력에게 이용만 당한 것이다. 네, 그렇게 해도 일단 와서 그럼요. 그런 거니? 네. 라고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김건희 XLX가 나왔으면 비인베스트에도 물어보고 네. 김건희 여사한테도 물어보고 네. 비인베스트에서 우린 몰라요. 그럼 김건희한테 또 이게 이 정보가 어떻게 글로 갔습니까? 그렇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 조작 세력들이 문자 주고 받은 다음에 바로 그 내용대로 당신 계좌로 거래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죠. 이런 걸 물어봐야지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지 말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검찰이 단순 뭐 돈이나 계좌나 주식을 빌려준 사람들을 네. 불기소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예. 있기는 있는데 예. 그걸로 그냥 치부하고 이 사건을 흐지부지 넘겨버릴 것 같은 그 논리 딱 하나 남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 검찰이 기소를 안 하려면 네. 그냥 모르고 네. 이 사람은 당한 사람이다. 네. 주식 계좌나 돈을 그냥 빌려줬는데 네. 쟤들이 저렇게 한 것이고 네.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더라. 어. 이 논리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이 논리 딱 하나 남은 건데 네. 기소를 안 하려면.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골드리한테 계좌를 맡길 때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라고 맡긴 거예요. 맡기게 된 경위 자체가. 근데 대통령실은 뭐 수십 개 그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네. 뭐 수십 개 종목을 거래했는데 꼭 그것만 거래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네.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 거래 내역을 보면 다른 종목 거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종목들은 그 시기에 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거를 판 거구나. 매도한 내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지금 네. 모은 거네. 자금 확보를 네. 한 거네.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딱 한 종목이 샀다 판 게 있는데요. 예. 그거는 뭐 이틀 만에 팔아서 또 한 1-20% 먹은 게 있어요. 아 그때는 예. 잠깐 외도를 딱 한 예. 종목이 있고 나머지는 예. 그냥 전부터 갖고 있던 거 판 거고 종목 수도 몇 개 안 됩니다. 한 3-4개? 예. 오늘 또 은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네. 저도 좀 약간 지금 말하고 나서 당황스럽네요. 예, 그 주식 시장에서의 그 은어들이에요. 예, 예,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네. 예, 그 이거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뭐 기소를 할지 재임 네. 기간 동안에는 수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대통령은 헌법학자들끼리 무슨 얘기가 달라요. 예, 네. 어쨌든 기소는 안 되는 건 확실하고 그렇죠. 수사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특권이 없죠. 특권이 청사 없는 거예요. 소출을 면제받는 특권은 없죠. 예. 그럼 그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치열하게 아마 여러 단위에서 수사팀의 단위, 서울중앙지검의 단위, 대검의 단위, 법무부의 단위에서 치열하게 뭔가 벌어지고 있겠죠. 그 재판정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를 봐줄 수 있는 또 다른 논리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권오수 회장의 형을 좀 낮춰주는 그래서 사실상의 플리바긴을 하는 그럴 가능성은 혹시 없습니까? 권오수 회장 왜냐하면 권오수 회장 네. 재판에서 지금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게 네. 뭐 재판 과정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혹시 권오수 회장이 네. 김건희 여사에게 네. 어떤 메시지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한단 말이죠 기자들은. 그거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저도 그 속으로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 이를테면 권오수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게 지금 화우인데요. 예. 그 변호사들과 지금 이제 청와대의 뭐 법무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연락을 주고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이건 저희 확인되지 예. 않은 사실입니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예, 예. 그러네. 네.
이런저런 왜냐하면 법정이라는 게 치열한 그런 엄청 치열합니다. 뭐가 예.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이제 네. 그 사태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취재는 하실 거죠. 예, 저희가 네. 내일 모레 금요일에도 기사를 하나 낼 거고요. 지금 매주 하나씩 내려고 저희가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네. 재판은 어떻게 네. 갈 것 같습니까? 전망은? 일단은 증인 1심에서 음. 증인 신문은 올해 안에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증인신문 예. 올해 안에 마무리. 예,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이제 결심하고 선고하겠죠? 선고하고 예. 그때까지도 기소를 안 할 기소나 네.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검찰도 이게 지금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건지 기소할 건지. 예.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국정감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죠. 국정감사 때 두드려 맞을 거니까. 국정감사 끝나고 한 11월쯤이 되면 가닥을 잡지 않을까요? 예. 그때 또 한번 네. 또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그리고 뭐 혹시 뭐 네. 이렇게 신체 위협이나 뭐 이런 거 없죠? 생명의 위협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아주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다음 시간에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